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변액보험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첫 번째 1월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변액연금보험, 변액연금은 저축성이죠.에 대해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형의 경우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비용이 당연히 부과가 되죠. 보증 비용 부과됩니다.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뿐만 아니라 최저사망보험금도 이게 보증 비용은 당연히 부과가 되는 거죠. 2번 투자 수익률과 순수익률 둘 다를 선택을 해서 둘 다 선택해서 연금액을 예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3번 변액연금보험은 기본보험금으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합니다. 4번 모든 변액연금보험은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뭐가 틀렸는지 1번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추가 납입은 얘는 이제 의무 납입 기간 이전이 된 이유든 추가 납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해 두셔야 되죠. 2번 적립형, 즉 저축성이죠.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한다. 적립형은 기납입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보증하죠. 3번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이 불가능하다. 얘도 참 쉬운 지문인데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추가 납입 기능하고요. 다양한 부가 기능 설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기본적으로 보험기간이 종신이죠. 의무 납입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도 종신이고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경우에는 납입도 일단 종신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표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괄호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죠. 변액보험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므로 자산운용에서 중시되는 것은 수익성이죠. 수익성. 자, 수익성이니까 일단 1번 아니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반 보험은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자산 운용에 의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배당하기 위해 안정성이 중요시 됩니다. 수익성과 안정성. 자, 이 문제도 최근 한 2, 3년 동안 계속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저난이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성, 안정성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단 배당 이야기가 나오면 얘는 일반 보험에 해당이 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변액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종료가 되면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자, 줄어들죠. 왜 줄어듭니까? 자연식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식 위험 보험료는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특별계정으로 투입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채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많이 나오죠. 그죠? 인덱스 주식형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출제가 많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채권형 펀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식이 편입되냐 안 되냐, 원금 손실이 되냐 안 되냐 거의 이 두 가지 가지고 다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왔네요. 자, 맞는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채권형 펀드는 주식형에 비해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이다. 자, 운용수수료가 얘가 이제 작년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운용수수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운용하기가 좀 어려워야 실은 운용수수료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채권형은 실은 채권 샀다가 만기까지 가져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주식형은요. 이 주식 사야 되나? 주식 평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평가도 해야 되고 또 팔 거냐 살 거냐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이 실은 훨씬 더 운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식형의 운용수수료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채권형이 주식형에 비해 운용수수료가 높은 편이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3번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원금 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펀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채권형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이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자 수익을 확보를 하는 거죠.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다. 얘는 원금 손실 뭐 이런 이야기, 원금 보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 채권형 펀드는 상장 주식에 단 1%, 0.1% 한 주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보험의 자산 운용에 대한 설명. 자, 자산 운용에 대한 부분도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맞는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계정과 특별 계정의 자산을 서로 매매 교환할 수 없다. 이 지문 자주 나오죠. 딱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3번, 4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죠. 2번 특별계정 펀드는 안정성이 아니라 수익성이죠. 3번 특별계정 개설 초기에는 일반 계정보다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 자금 투여하는 거죠. 4번 계약자는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산 운용 방법 지시를 못합니다. 다만 간접 선택권을 가질 수 있죠. 펀드 변경을 통해서 내가 이 펀드를 할 거냐, 저 펀드를 할 거냐, 펀드의 몇 % 비중으로 나눌 것이냐. 그죠? 자, 이런 간접 선택권과 운용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개 지문 다 뭐 정답으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문 4개 다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변액보험 자산 운용 실적의 적립금 반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준가격 계산하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 나오는 거 있죠. 보유자수 계산하는 거.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립금 반영 방법.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보유한 자수가 증가하죠. 돈이 들어왔잖아요. 상환했으니까. 일단 1번은 보유자수에 대한 증감 문제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해당일의 기준 가격은 당일 말, 전일 말 특별계정의 전체 순자산을 특별계정 전체의 좌수로 나누어서 산출을 한다. 당일 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이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3번 좌당 기준 가격 방법은 기준 가격 얼마에 샀냐, 보유 좌수 몇 개나 가지고 있냐를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립금을 산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특별계정의 기준가격은 1,000원 미만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수익률 마이너스 날 수가 있습니다. 1,000원 미만, 1,000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1,000원 미만이 된다는 것은 수익률이 악화가 돼서 마이너스, 즉 원금 손실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인터넷 변액보험 공시실의 조회 내용에 대해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기준가격이 1,892.87원. 1,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892원이 되었으니까 2배가 조금 안 되네요. 그죠? 89.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누적 수익률이 되겠죠. 이것만 계산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연 환산 수익률은 10.89. 자, 총 89.29%가 지금 누적으로 수익률이 올라왔는데 연으로 환산하니까 10%쯤 되더라. 이건 뭐냐면 한 9년 정도 됐다는 소리네요. 8년 조금 넘었다 이런 소리네요. 그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74%가 상승했다. 자, 이 지문 작년부터 자꾸 나오는데요. 전일 대비, 자, 전일 대비해서 1.74가 올랐다는 것은 기준 가격이 1.74원이 올랐다는 거지 1.74%가 올랐다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정답이 일단 되겠고요. 특별계정은 플러스 수익률 달성하고 있죠. 누적 수익률은 89.29% 위에 나와 있죠. 4번 연 환산 수익률은 현재의 누적 수익률을 연으로 환산했을 때의 수익률을 말하니까 얘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변액보험 자산운용 옵션은 무엇인가? 4가지 있었죠. 자, 이 문제는 이게 보기에 이렇게 나오면요. 보기만 잘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서 이미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제가 한번 보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보험 가입 시 청약서상에
납입 보험료의 펀드별 배분 비율을 펀드별 배분 비율 이미 나왔네요. 선택하여 표기하고 회사는 선택된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자산 운용을 실시를 한다. 자, 1번 보기가 바로 편입 비율 설정 기능. 벌써 여기서 키워드가 나왔네, 그죠? 펀드 변경하는 건 주식 채권 바꾸는 거고요. 펀드 자동 재배분 오토 리밸런싱 하는 거죠. 최초 설정된 비율대로. 예, 보험료 정액 분할 투자 기능은 추가 납입이라든지 일시납 보험료가 납입했을 때 얘를 가지고 있다가 나눠서 투자를 하는 거죠.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때문에. 자, 그래서 자산운용 옵션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변액 보험의 보험료 납입. 자, 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맞는 거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액 종신 보험은 일시납, 월납 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된다. 매월 계약 해당 일마다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되는 것은 추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선납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납입일 플러스 2영업일에 특별 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3번 특별 계정 투입 전까지는 일반 계정에서 특별 계정 수익률로 적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그렇죠? 일반 계정이니까 일반 계정에서 적용이 되는 이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4번 저축성 변액보험의 선납보험료는 평균 공시이율로 할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 배수로 납입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얘가 4개 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1회 보험료의 특별계정 이체 사유 발생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1회 보험료는 납입 즉시 특별계정 투입되지 않죠.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다가 특별계정으로 투입이 됩니다. 얘는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그죠? 얘는 이제 더 이상 청약 처리가 안 되는 거죠. 플러스 1일에 30일이 지난 날에 플러스 1일에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승낙이 된 경우에는 승낙일이 바로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이체 금액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 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는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을 한다. 일단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서 제가 문제에서도 일반 계정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특별 계정 수익률이 아니라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2번 보겠습니다. 중도 인출. 예, 중도 인출도 뭐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틀린 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준비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약 환급금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중도 인출이 가능한 상품은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이고요. 3번 중도 인출 시에 소정의 인출 수수료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자기 돈 그냥 자기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 의무가 없다. 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33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의 해약 환급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해약 환급금에 대한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1번 보험계약의 해지를 해야 해약 환급금을 받는 거죠. 예, 기준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해지 신청일 플러스 2영업일이다. 얘는 맞는 거죠. 2번 기납입 보험료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하여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한다. 자, 기납입 보험료에서 지급을 하는 기납입 보험료에서 위험 보험료 빠지고 사업비 다 빠졌죠. 그래서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 공제 금액을 차감을 해서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2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험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약 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수익률이 좋을 때는 초과할 수가 있지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중도 해지 시에 해약 환급금에서 당연히 보험계약 대출금을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받고 그 다음에 내주겠죠. 그래서 차감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니까 4번도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34번 보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약관 중, 이건 뭐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도 마찬가지죠. 변경할 수 없는 거, 뭘 변경할 수가 없습니까? 피보험자는 변경이 안 되죠.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보험기간도 기본적으로 종신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 감해, 특별펀드의 종류 이거 다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경영공시와 공시 시기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결산 공시는 결산 이후 3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된다. 맞죠? 분기 공시는요. 2개월이죠. 수시 공시는 즉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B, 나는 A, 그죠? 그 다음에 다는 A, 그죠? 나가 C고요. 다가 A, 이렇게 연결이 돼야 맞는 거니까 1, 3, 4번은 다 틀린 지문이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공시에 대한 설명,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는 변액보험 운용 흐름, 특별계정 운용 현황 등의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 맞죠? 변액보험 운용 설명서 이런 게 들어가 있죠. 2번, 생명보험협회는 여러 생명보험회사의 펀드 수익률들을 비교 확인하라. 이게 비교 공시죠. 그죠? 오케이. 맞네요. 3번, 계약자는 생명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개인별 계약 관리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못합니다. 그럼 4번이 일단 틀렸겠네요. 변액보험은 반기 1회 이상이 아니라 분기 1회 이상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37번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 적합성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딱 나왔네요. 적합성 진단 시 파악해야 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상식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 최선사항 알아야죠. 그래야지 대충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보험을 납입할 수 있느냐를 알 수 있겠죠. 계약자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까지가 꼭 알아야 될까요? 그죠? 중복되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실손 정도 같은 경우에 되지만, 이런 것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금융상품을 취득, 처분한 경험. 얘는 이제 투자형 상품 경험이 있냐, 얘는 알아야 되겠죠. 보험계약 유지 능력. 그래야지 몇 년 납에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책정할 것이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보험 상품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8번. 다음 표의 김생명 씨가 A은행 파산 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지급받게 되는 예금보험금은 얼마이냐. 그러니까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죠. 외화예금 해당이 되죠. 양도성 예금증서 해당이 안 됩니다. 저축청약 안 되죠. 그래서 김생명 씨가 A은행에 가입한 이 외화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주택청약 저축 이 세 가지 중에 예금보험 공사가 지급하는 예금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은 외화예금, 즉 3천만 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상식이네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상식이 아닌 상식이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죠. 다음 편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경제 분야에서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 비상장 신생 벤처기업. 벤처기업 중에 되게 큰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정확하게는 우리 대충 보면, 이게 데카콘이 이게 그 규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니콘 기업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데카콘.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 데카콘은 10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번.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인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자, 이 부분은 잘 모르시겠으면 영어를 한번 잘 살펴보죠.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뎁 서비스 레이시오. 일단 부채라고 하는 의미가 나왔고 비율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DSR인데,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이게 상식이 아닌 경우가 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세히
그냥 이렇게 찍지 마시고 뭐 잘 안 되는 영어지만 이렇게 쉬운 단어들이면 이렇게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DSR 문제는 한 번씩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문제집에서도 뒤에 보면 상식 부분이 그동안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어떤 용어들인지 이건 뭐 상식 같은 경우에는 기출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좀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큰 범위를 잘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어떤 용어들이 있는지만 한번 정답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3년 첫 번째 여러분 변형보험판매관리사 시험 대비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해 봤습니다. 새롭게 좀 보였던 문제들도 좀 있고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이게 소환이 됐던 문제들도 조금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해서 크게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작년의 기출 경향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출 문제만 가지고 출제되었던 문제만 풀만 가지고 여러분께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느낌은 이번에 분명히 좀 받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2023년 첫 번째 문제풀이 과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